오늘은 이제 아리랑,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수없이 이제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가슴마다 이제 고학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리랑이 보자,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이네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됐죠. 지금 10년 전에, 2012년 12월 달에. 그런데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이제 등록하려고 이미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했어요. 우리가 등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중국에 이제 56개 이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족이, 이제 전통 민요라고 하고서 이제 아리랑을 등록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단 전부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안 받아들였죠.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그 조사위원들이 아리랑 하면 이제 한국이 유일하게 많이 이제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어가지고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2012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했죠, 이제. 지금 이제 이 아리랑을 보면, 현재,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 세계 16개 나라에서 대표되는 작곡가들, 전부 모여가지고서 벌써 한 몇 년 됐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알려졌고, 음악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뭐냐고 했을 때, 각 나라마다 이제 다 음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약 82%의 선택수가 많아가지고서 세계에서 일단 제일 알려지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이 아리랑은 작사자도 미상이고 또 작곡자도 미상이죠, 이제.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 노래가 흘러내려왔는가 하는 것도 지금 아직 이제 분명하지가 이제 않죠,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이제 조국이죠, 우리 한국을 떠나가지고서 외국에 가서 살던가 아니면 좀 오래 있다가 언뜻 이 아리랑을 노래 이 가락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이제 뭉클해진다고 이제 그래요,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검토하고 했을 때,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성분이죠, 성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통틀어 가지고서 고장마다 아리랑이 다 있습니다. 부산 아리랑도 있고, 뭐 경주 아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해졌지.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하고 이제 아리랑을 연구한 전문 단체들이 총조사한 결과 아리랑의 가락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한 6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종류만 해도. 그리고 그 곡은
종류는 60가지지만은 곡은 아주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곡이 무려 한 3,600 정도까지나 그렇게 이제 많이 늘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 아리랑을 가지고서 오늘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마다 이제 그 밀양이라든가 경주, 뭐 포항, 부산 이런 어떤 그 지방에서 자기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본 아리랑과 연관시켜가지고서 곡을 만들고 또는 가사도 변경해가지고서 이제 그래 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외정 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부르고 있는 독립 아리랑도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완주 지역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외정 시대 또는 그걸 이제 일제 시대라고 또 얘기하는데 어쨌든 외정 시대라고 합시다. 외정 시대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화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그 구조가 있는 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헐어버리면 안 되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헐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헐지 않고 그 근방에다가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건물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을 흐리게 해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전을 이제 세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시도한 게 우선 이제 그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에 큰 서울 역사를 이제 지었죠. 근데 그게 일부는 이제 허물이고 아직까지 일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서 그 안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아마 무슨 박물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역사 박물관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역을 아주 멋있게 또 지었고, 그리고 정치의 이제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을 앞에다가 경복궁 가지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를 이제 지었죠. 이제 엄청나게 크게. 아마 그 건물이 김영삼 대통령 때 아마 과감하게 그 총독부를 헐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명륜동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의 어떤 그 고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본거지라고 할까, 명륜동에 있는 그 성균관, 그것을 일단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 성균관을 대신할 수 있는 건물을 동숭동에다 지었어요. 동숭동에다가. 그 짓고 나서 그걸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동숭동 이제 서울대학교 자리죠, 이제. 그리고 나서 성균관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해방되기 한 4년 전에는 완전히 성균관을 이제 폐지해버렸죠, 이제. 자, 그럼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건물을 아주 정말로 멋지게 이제 지었죠, 이제. 짓고 나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학문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최고의 그 본산지를. 그래서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짓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간판을 걸고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 이제 좀 본산이 된 거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까, 지금 이제 한 50년 내지 한 6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0년에서 한 6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대마다 보면은 그 시대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뛰어나게 다양하게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한 50년에서 한 60년 정도쯤 돼가지고서 이제 학문의 이제 문학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가장 잘 알려진 학자라고 할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이가 좀 이제 드신 분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양주동 박사, 그 당시 이제 함석건 씨, 또, 여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 양주동 박사가, 요즘도 이제 우리 이제 그 특별한 날에 부릅니다. 어머니 노래 있잖아, 어머니.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그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경신중학교 이제 그 학교 교사로 있을 때 같은 학교의 음악 주임인 그 이영렬 씨 작곡가 그 두 사람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일본이 아무리 식민 어떤 그 정책을 썼지만은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조선 가요 일단 그 작곡 모임, 그러니까 어떻든지 응모를 한 거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주동 박사하고 이영렬 씨가 그 작곡 작사한 그 어머니 그 노래가 당선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외정 시대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쭉 불러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이영렬 씨 여러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많은 그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술하는 사람들 그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족의 이 정체성에는 조금 이제 등한시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어떤 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영렬 씨도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양중 씨는 이제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진 않았고,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자기 이제 어떤 그 지적 이제 정체성을 이제 지켰지요, 보면 이제. 그 이 사람이 동국대 교수로 있다가 연세대학교를 스카우트 했어요.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이 이제 그 백낙준 씨라고 참 대단한 인물이었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이제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하고.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세대 배지를 이제 배지 약간 이렇게 그 모양 배지를 그 도안을 그 백낙준 씨가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양종 씨한테. 그래서 배지 도안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연세대 배지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안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주동 씨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도 했지만은 그 신라의 현가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신라 현가. 그러니까 아주 이제 독보적인 이제 존재였죠 그 당시. 그러니까 상궁 유사에 있는 14수하고 또 균여전에 있는 11수, 25개의 향가 가운데 아마 한 70% 정도는 그 양동 박사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것을 지금도 이제 그대로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죠. 이제.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면 그걸 우리는 이제 가장 인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신라의 향가를 좀 번역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하루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서 그때는 50년 전이니까 지금 자가용이 거의 없었지. 급하면 택시 타고 갔잖아요. 택시를 타고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해화동에서 그 20대 초반에 그 해화국민학교 애들 이제 몇 명 그 과외 지도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서울대 나오니까 아내가 참 좋아요. 마련이 그 남들이 다 있고 이제. 근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정문을 개천이 있으면 그 다리를 건너야 돼. 그 다리가 나였어요. 그때 양주동 박사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강의 시간 늦을까봐 이제 좀 속력을 냈겠지. 이제. 커브를 들어서 다리를 건너서 확 들어가는데 차가 휩쓸리니까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대한민국 이제 국보 죽는다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국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정말로 나만큼 나 이상으로 실력 있는 사람 나와봐라. 대단했죠 이제 그 당시.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197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제. 이제 한 살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떠나기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학자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내가 이 한국 사람들이 예전서부터 이제 부르고 있는 이 아비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손을 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직거를 하면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건 도대체 이걸 아무리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근거가. 그렇다면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의 그 가슴에 그렇게 정말 설레게 하고 자리 잡고 있었는가? 이건 분명히 뭔가 혼이 있는 것이다. 하고서 한 2, 3년 접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펜타를 와봐요. 결국 이제 손도 못 대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났지요, 이제. 근데 요즘 이제 조문 파동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계든 경제계든 할 것 없이 어떤 분야이든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좋은 것들이
그 참배하고 국민들이 그 가슴 아파하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 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유경수더라고요. 유경수. 그러니까 나이가 50채 안 돼가지고서 49에 세상을 떠났죠. 이제 1974년도 양력으로 8월 15일 날 그러니까 문세관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동포 조총련계죠. 이제 그 제일동포에 의해서 이제 결국 어쨌든 뭐 총살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여튼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수사 내용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내용의 실상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밝혀졌다고 보고 있지, 이제 아직까지도. 근데 어떻든 정부의 발표라고 하면은 조총련, 제일동포, 문세관이 이제 일본에서 조그만 파출소에서 건축을 훔쳐가지고서 와서 이제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인데, 어떻든 정부의 이제 수사 기록이 이제 발표가 이제 그렇게 났었죠, 이제. 났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제일동포, 특히 이제 조총련에서 이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아주. 정말. 그런데 만 1년 지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1975년도에 날짜는 똑같네. 74년도에 8월 15일은 양력이었고 75년도에 8월 15일은 음력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박 대통령은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공법을 쓴 거죠. 전공법. 정면돌파. 그래서 조총련 동포들을 추석 청문회라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아니 어쩌면 자기 부인이 1년 전에 조총련 그 동포위에서 어떤 총탄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과감한 어떤 정면 돌파를 했죠.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자들이 전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세계 모든 기자들이. 야, 이건 정말로 완전히 특종감이다. 하고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그 당시 이제 어떻든 그 이념으로 갈라졌듯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도 남북처럼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조금 이제 호응을 갖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류민단이라고 그랬고, 이제 북쪽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제 우리는 이제 조총련, 조총련이라고 그랬는데, 모두 합해가지고서 그 당시 동포들이 한 65만, 지금은 이제 뭐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일본에 있는 어떤 조총련 거류민단 다 동포들 가운데서 95% 이상이 전부 남한 사람들이에요. 남한 사람. 95%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제 외전시대 이제 징용 또는 징병, 이제 강제징용이지. 강제징용이면 징병을 해놔가지고서 갔다가 막 그대로 좀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그냥 눌러앉게 되어버린 거지, 이제. 그런 가운데
해방이 남북이 갈라지니까 자연적으로 동포들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총련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그 조선의 그 금지를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학교 다니는 이 여학생들은 대부분 치마적으로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그 영상을 통해서 봤겠지만 위에는 이제 하얀 저고리, 그 다음 밑에는 까만 치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애들한테 이제 상당히 그 놀림도 이제 많이 받고 이제 선생님과 보통을 학생들에게 많이 받았죠. 이제 어떻든 과감하게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그리고도 2주일간. 그 당시 조총련 동포들은 한 번도 고기를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년간 한 번도 못 들어온 거죠. 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제 자기네 부모들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친척들만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 추적 성묘단이라고 해가지고서 2주일간 좀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온 사람들 가운데서 한 80%도 아마 더 될 거예요. 전부 경상도 쪽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라든가 이제 무슨 호남이라든가 좀 별로.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 경상도가 가까우니까 그 당시 진인이라든가 진병 같은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경상도에 이제 아마. 당시 이제 박 대통령은 약간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면 돌파함과 동시에 조총련에 머물고 우리 동포들의 생각을 좀 바꿔놔야겠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한국에 못 왔기 때문에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는데 해방 이후에 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조금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라, 이제. 역전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같은 그 정말로 경제정책을 썼었죠. 그래서 그 동포들을 이제 한국에 오게 하고 난 다음에 각 연구를 다 보내고, 그리고 추석날 며칠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집단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산업 시찰을 좀 시킨 거지. 포항제철도 좀 보게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경기도에 있는 기아자동차도 좀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 여러 가지. 꽤 많이 보고 나서 조총련 동포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 옛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서 2주일간을 어떻든 고국에 돌아와가지고서 느낄 것 다 느끼고 볼 것 다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눈물바다에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 동포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가지고서 일종의 송별회죠. 송별회를 했습니다. 송별잔치를 이제.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이 국립극장 장춘단 공원 옆에 있는
국립극장이었었죠. 그 당시 제일 큰 곳이. 그래서 장춘단 국립극장이 이제 전부 이제 어쨌든 조선 동포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서 이제 영화 배우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개그맨이라고 안 그러고 코미디언이라고 했어. 영화 배우들, 코미디언, 가수들 다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서 흥을 돋구는 거지 이제 조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 문화의 어떤 그 핵심들, 그러니까 노래, 코미디 뭐 그러면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들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사람들이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한복을. 남자든 여자든 이제 한복을 다 갈아입고 이제 총 합창을 하는 거지. 이게 도라지 부르고 또 여자님이 부르고 마지막에 아리아문을 그러니까 그 독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장래가 아주 고요해지고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방이나 이제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서 눈물을 담는 모습도 있고 그때 이제 세계 모든 기자들이 다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떻든 그 나라의 대표의 어떤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외국인 기자들이 이제 한국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 갑자기 장르가 아주 조용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잡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저 노래가 이제 무슨 노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할 거예요. 아, 이거 자신만만해. 어떻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수천 년 전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3, 40년 만에 이제 조국가 와 이래서 들었을 때 감동해가지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리라는 뜻이 그러면 뭐예요? 그 아리라는 뭐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기자들이 아리랑 이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드님끼리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자들이 속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엘리트인 이 기자들인데 당당하게 자기네 나라에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온 대표적인 민요라고 하는데 민요 가사의 뜻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고개만 깍두깍 이게 결국 그런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동포들은 이제
일본에서 표현했던 것과 이제 같지요.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이 뜻은 이제 지금쯤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겠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앞으로 17년 후에 통일되는데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서 이 아리랑 노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통일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굳이 지금 깊은 뜻이 안 밝혀져도 된다고 보고 있지 이제. 근데 어쨌든 통일을 준비하는 이 마당에서 아리랑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은 일단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아리랑의 근원을 찾아야 되느냐 할 때,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근데 이 우주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통틀어서 뭐냐면 본성의 자리와 본성의 자리. 그 본성의 자리는 향기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고 만지려야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꽉 차 있고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있긴 있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본성과 본성의 자리에서 드러난 모든 만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지금 이 드러난 모든 만물은 본성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만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린다라고도 하지만은 근데 그대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의 자리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드러냈을까? 할 때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그 무인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없지. 그냥 본성만 있고 이제. 그런데 드러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서 본성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본성은 절대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 우주는 절대와 상대가 어울려 있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민족은 절대의 자리에 이름을 붙이고 실체 드러난 모든 만물에 이름을 두 가지로 붙인 거예요. 그럼 본성의 자리는 이제 한이라고 붙였고 한. 그리고 드러난 모든 만물을 통칭해서는 그 자성을 또 하나의 이름 알이라고 붙였다는 알.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사는 한이고 동사는 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럼 그걸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댈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 벌써 이제 한 30,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지. 했다는데 한 번은 그 남산동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고 하면 이슬람 사원. 남산동 이슬람 사원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좀 나오고 해가지고서 이슬람 사원을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성직자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끝에 자기 기도해야 된다고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기도하는 거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보고 머리서 보니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직자한테 뭐라고 지금 저희 양반이 하고 있는 이 암송이 코란이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코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거. 이슬람에서는 본성의 자리를 알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알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100가지로 100가지. 다른 표현들이. 그냥 알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 100가지를 계속 암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는 딱 부러지게 명사와 동사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불교에서는 좀 이게 좀 많지. 불교에서는 뭐 참나라고도 하고 뭐 자성 또는 이제 뭐 불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아니면 뭐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순수 의식 다양하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명사와 동사. 명사는 한, 그 다음에 동사는 아리. 그럼 도대체 동사가 아리였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알아?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195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휠타가 달린 담배가 나왔어요. 휠타가 달린 담배.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근데 그 휠타 달린 첫 담배의 명칭을 아리랑이라고 붙였더라고. 아리랑이라고. 근데 난 그걸 이제 담배 이런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담배 이제 값이 나오면은 그 도안한 그 도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안부에서 작성가 나오는데 저게 사실상 아이랑 마크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근데 어떻게 해서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보완하는 사람이 이 마크를 해가지고 담배 값에 보완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아이랑의 뜻을 알고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모르고 했는데 뭔가 어떤 어떤 제3의 에너지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가 씌어가지고서 이 도안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리랑 삼태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유교식으로 우리가 주역에서는 본성의 자리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태극은 오로지 그냥 하나야. 태극이 어떻게 세 개가 될 수 있어? 태극의 위치를 이제 얘기했죠. 그냥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삼태극이라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태극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태극 하면 그 맞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삼하느님, 삼알라, 삼여호와, 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삼극, 천지 삼극을 다시 말해서 저거는 뭔가 그 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굴러간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의 아리란. 생활 속에서 이 아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저 멀리 보이긴 보이는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저게 소나무인지 아니면 떡갈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나무는 분명히 나무 보이는데 그래서 아리아리 하고 야 정말 아리아리하다. 분명히 나무로 분명히 산등성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게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아니면 오리목나무인지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아리아리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광주리 안에 있을 때 구슬들이 거기 뭐 수십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대로 된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금방 모르겠는 거라. 분명히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아리송한데 도대체 분명히 그 안에 딱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가 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금방 찝찝이 되겠어. 요걸까 저걸까. 아리송한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산입니다. 산인데 우리 산에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등산을 가고 이제 하면은 손에서 야호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상대는 그 산에서 산 울림 돼가지고서 소리가 탁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아리라고 해요. 메아리. 메는 산이란 말이에요. 순서로 산인데. 근데 산들이 많은데 분명히 산 울림 되어가지고서 오긴 오는데 저 산에서 오는 건지 저 산에서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울림이 돼가지고서 오는데 그래서 저 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메아리라고 메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는데 우리 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5가지 감각입니다.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쓰고. 근데 이 5가지 맛 이외에 어떤 날감자 같은 거 아니면 특이한 거 뭘 먹으면 뭔가 탁 쏘는 게 있어요. 알이라고 알이요. 이게 맛은 맛인데 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분명히 맛은 맛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맛이. 그래서 탁 쏘는 게 알이다. 맛은 맛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보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쑤시잖아요.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데 종아리도 쓰시고 허벅지도 쓰시고 그러는데 알이다. 근데 뭐 송곳을 어디 꽉 어떤 찝어가지고서 거기가 특별히 어떤 그 장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알이라고 하는 말을 정리할 때에 아리아리하다, 알이 송하다, 알이 숭하다, 메아리, 맛이 알이다. 이건 한국의 어떤 상당히 좀 알이다. 하면 이 알이라고 하는 말의 통칭, 뜻은 딱 하나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뭐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 그런 게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동칭해서 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상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부삼인을 얘기하면서 점선멸을 하면서 점을 찍었어요. 점. 이게 이제 살짝 점인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점. 그러니까 1 나누면 15분의 1m예요. 그 1 나누의 침이 있으면 그 침은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현미경을 보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가나다운 침을 찍는단 말이에요. 찍으면 점인 거예요. 찍으면 점. 근데 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위치는 있고 면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아리아리하잖아요. 이 위치는 있고 면적이 없대. 이게 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있긴 있는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찍으면 면적인데 찍는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는 거. 이게 점이에요, 점. 크고 작음이 없어, 점은. 아까 얘기하고 있는 절대성의 자리에 우리 민족은 상징적으로 구호를 붙일 때 점으로 표현하고 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리. 그럼 자리 자체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찍어야 점인데, 찍은 벌써 면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족은 이건 지금 생활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는 아리아리하다, 아리송하다, 아리숭하다, 메아리, 맛이 아리다, 삭신이 좀 아리다. 그러면 문헌상으로 일단 찾아보죠. 문헌상으로. 만주에 있는 지금 광개토 대왕 비문 가서 보셨어요? 네. 비문. 우리는 이제 한 3번 갔었나?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소위 이제 탁본이라고 하죠. 탁본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그 탁본은 지금 1755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좀 많이 그 일부러 마모시켰고 회칠도 하고 그런데 이제 30년 전에 동국대학교 그 임기준 교수라고 이 양반이 중국을 갔어요. 중국 북경대학교 연관시켜서 이제 자기도 이제 또 같은 교수들끼리 이제 모임도 해가지고 갔는데 북경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있는 그 대왕비의 그 탁본을 본 거예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것보다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본한 그 내용에는 밑에 언제 탁본을 했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낙관 비슷한 사인 같은 게 탁본한 사람과 연도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890년도에 이후에 다 탁본된 건데 이것은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1880년이 되겠지. 한 10년 전이니까 탁본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탁본의 글자 수보다도 65자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되기 이전에. 근데 그거를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본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와서 그냥 자기 기억 속에 남겨두는 거지. 이걸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뭐 그대로 실물을 전할 수도 없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이 그 탁본을 밝힐 수 있는 입장도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는 그 고구려의 대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고구려도 자기의 어떤 변방의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그대로 또 밝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준 교수가 그때 자기가 보고 온 그 상황을 이제 그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그 사진. 근데 지금 탁본, 우리가 볼 수 있는 탁본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옛날에 우리 그 강을 라, 하,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위치에 있는 압록강을 아리다, 아리수, 아리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두식으로 표현한 거지. 순수한 우리 아리.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 무슨 이름이에요? 한강 이름. 아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남북 통틀어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사와 동사.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은 명사와 동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강, 그 다음에 아리수.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삼국시대라든가 부여시대라든가 이제 단군조선 이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어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해내지 않는 그 고어들이 있는데 부여시대 그 고어를 보면은
임금을 아리가라고 했어, 아리가. 그리고 임금의 부인을 아리고라고 했고, 아리가 아리고, 고를 보면.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3대 강이라고 있잖아. 3대 강을 지금은 우리 이제 한물 써가지고서 이제 뭐 압록강, 송화강, 도망강인데 전부 그 강, 백두산이라고 천지에서 나오는 그 강 이름이 전부 아리자로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라리, 푸라리, 푸아리.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문헌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고조선이겠죠. 아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사단. 장당경에서 백악 아사단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미 백제나 신라나 고려 다 이제 그 이두를 썼습니다. 근데 신라 현가는 100% 이두라고는 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이두가 있고 또 고호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동 박사가 굉장히 뭐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아사달 그걸 이두로 했을 때 본래 우리의 원 이름은 아사달이 아리달이었거든요. 아리달. 그럼 평양 아리달에서 수도를 옮기면은 백악 아리달.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죠. 진리를 표현한 동사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곳은 그냥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리달이라고 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이 계신 곳, 소련은 상징적으로 크레므린, 그 다음에 미국은 백악관, 그리고 일본은 옛날에 이세궁이라고 했고, 중국은 요즘은 뭐라고 특별한 표현이 없는데, 옛날에는 자금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국은 이제 버킹엄궁, 그리고 이제 여왕이 이제 여름철에 이제 휴가철에 가서 쉬는 것은 윈저궁. 궁이지, 둘이지, 이제. 이 프랑스는 이제 엘리제궁.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경무대였었는데 지금 이제 통칭해서 청와대라고 했는데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이 계신 곳을 우리는 그냥 대통령 계신 곳을 청와대라고 했고. 그러면 고조선 시대 이후 보면은 전부 임금이 계신 곳이 그냥 아리달인가 아리달. 임금이 부산으로 왔으면 부산 아리달. 광주로 갔으면 광주 아리달. 이렇게 아사라고 할 때 그 사자를, 어조사 사자를 쓰는데 그 사가 아리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은 압록강이라고 할 때 앞자가 오리 앞자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풀록자를 씁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어떤 강보다도 압록강이 아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리가 아니라 아리다, 아리. 그래서 광개토대학교에 보면 이제 아리수, 아리야, 아리파라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리파라수. 그러니까 아마 백두산에서 흘러내는 그 강 중에서 가장 막 녹색에 가까운 푸른색은 아마 압록강일 것 같아. 그 깊이가 제일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압록강 옆에 가장 또 가까우게 북쪽은 전부 그 안반이잖아요. 절벽이잖아요. 그 절벽에 가까운 그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색깔을 변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강도 옛날에 아리수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전에 중국에 티베트를 갔어요. 동티베트를 갔는데
지금 불교에서 최고의 성지라고 하고 있는 티베트에서 큰 산이 수미산이라고요, 수미산. 수미산. 그리고 이제 국제적 용어로는 이제 카일라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미산이 현재 어느 나라의 땅에 있느냐 하면 중국 땅에 있어요. 중국 땅에. 그럼 도대체 중국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산을 안으로 안팎으로 도는 거 있어요. 안코스, 바깥코스인데 우리가 이제 2번씩이나 직접 이제 가봤죠. 근데 한문을 써놨어요. 수미산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한문으로 뭐라고 썼냐면 아리선산이라고 썼어요. 아리선산.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큰 지역이 있는데 아리지구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동티베트로 이제 그 신강성으로 넘어가면은 아리초원이라고 했어. 아리초원. 티베트에 그런 지명이 많아요. 아리지구, 아리성산, 아리초원. 그리고 이제 서쪽 티베트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티베트 가면은 그 나사에서 내려가지고서 나사에서 한 3일 정도 어떤 그 적응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돌고 마지막으로 나사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중국의 성도로 오든가 이제 하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서티베트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에 오기 전 공항이 있어요. 공항. 근데 그 공항이 쿠사공항인데 쿠사공항이 있는 그 지역, 전체적인 지역,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뭐 경상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식으로 큰 지역 이름이 응아리예요. 응아리. 응아리라고. 응아리 지역의 쿠사공항.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중국에서 가장 아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지금 티베트 지역이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야, 한문으로 수미산, 카일라스를 아리성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뭐 대단하다. 근데 사실상 아리라고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일단 한문을 그냥 이조식으로 쓴 거예요. 아리자 그대로. 근데 본래 한문의 원형이죠, 원형. 그러니까 중원대륙, 우리들의 본 무대는 중원대륙이라고 하는 거. 중원대륙 서안, 지금 섬서성이지. 섬서성 서안 옆에 태백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최초로 글자를 만든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녹도문.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슴뿔 모양 비슷하게 글자가. 그래서 그 녹도문을 거북이 등이나 뼈에 새기면은 갑골 문자가 변하고, 그 다음에 돌이나 쇠에 써붙이면은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문식 표현하는 우리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써서 왔으니까. 특히 이도로 써서 왔으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헌상으로 봤을 때 이 아리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리를 찾았을 때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라고 하는 성산에서 흘러내려온 모든 강은 전부 아리자로 붙고, 그리고 광개토대한 비문에도 그대로 이주식으로 아리수, 아리에다, 아리파라수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좀 세계적인 성산 카일라스를 아리성산이라고 하는 거. 성스러운 산이라는 거죠. 아리성산. 성스러운. 문헌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강도 이제 한강 아리수.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리안족이라고 했죠. 아리안족. 네. 아리안족의 최초의 출현지가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가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가면서 인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페르시아의 지금 이름은 이란인데, 이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히틀러는,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이 대단했던 거죠. 히틀러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게르만족이 온 조상은 아리안족이라고. 자기 당당하게 아리안족 후손이라고. 근데 인도나 게르만족이나 페르시아 이란 같은 데서 이제 그러면 똑같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아리안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뭐냐 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주 성스럽고 고귀한 그런 뜻이라고, 아리안. 그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아리라고 하는 뜻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종상으로 봤을 때 이건 황인종도 아니고 홍인종도 아니고 어떻든, 그래서 이 아리안족에 관한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파미르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근원을 찾아가지고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랑 노래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자, 문헌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생활적으로 봤을 때 아리가 가지고 있는 뜻의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성스럽고 고귀한, 그 다음에 진리를 상징한 하나의 동사.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리랑도 그럼 그 뜻과 연관이 됐을까 했을 때 이거는 뭐냐고 하면 수천 년 전서부터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달나라 이후로 수행자들이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하는 거. 수행자들이. 왜? 이미 여기서 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동사라고. 그럼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라리요. 이게 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랑 나랑 우리랑 이건 어울림의 뜻이고, 그 다음에 사랑, 화랑, 또 뭐 원술랑, 그 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그런 뜻. 굉장히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인데 같이 가자 이거지. 같이 가자. 아리랑.
진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육신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 참 찾으려고 10년, 20년 토굴 속에서 주야장점데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 아라리오라. 약간 포기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 포기가 깊어지면은 어떤 결론까지 나오면은 아무래도 내 금생에는 인연이 없나 보다. 그냥 금생에는 그냥 대충하고 다음 생에 가서 한번 해보자. 포기하는 것이 깊어지면 너무도 힘들어. 아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책임이면서 본질이면서 의무이면서 그게 전부예요. 질 찾아가는 거 전부. 아리랑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알아요. 그렇지만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야 되는 험난한 곳을 우리는 아리랑 고개라고 합니다. 고개. 그 험난한 코스. 얼마나 그 험난한 코스일 것 같으면 그러나는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진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있는가?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것을 고해라고 해서 고해. 그러니까 우리가 5대양 6대주 가운데서 그 가장 험난한 바다, 대서양, 태평양이지만 인도양이 제일 험난한 바다예요.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그 험난한 그 바다와 끊임없이 싸우거나,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살기 아주 힘든 그 고해와 같다. 인도양의 바다의 상징적인 고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거를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문.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중세기 쪽에 보면 각 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으로 쌓였어. 그러니까 어떤 큰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성으로. 그럼 가장 밖에 있는 성을 문을 들어가면 안에 또 문이 있고 문 지나면 또 문이 있고 끊임없이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중심지인 가운데를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문 정말로 힘들구나.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 쓴 사람도 있잖아요. 194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프랑스 사람인데 앙드레 지데라고 이제. 그거 옛날 기억이 나죠 이제. 근데 거기 보면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 아리사라고 하는 그 처녀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아리사는 끊임없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여인 처녀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놈은 끊임없이 그 여자를 이제 찾고 가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이제 결국 끝나버리는데, 예수는 이제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간 그 좁은 문은 너무너무 사실 힘들잖아. 얼마만큼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을 만큼 힘들다. 진리를 향해서 간 그 과정은 그쪽의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고 했고, 인도는 이제 고해. 그럼 우리는 고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개. 아마도 세계에서 이 산들이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어몽정말 다 겹치고 있는지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나라. 벌써 여기서 봐도 이제 산들이 매번 겹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교 사회를 겪고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서 장에 팔고서 끼거리지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무 며칠 해가지고 큰 지게로 한 짐 쥐고 가서 이제 장에까지 무거운 짐 장에까지 가고, 올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가볍지, 이제 빈 지게로 오니까. 근데 빈 지게로 올 수가 있나? 그래서 나무 팔아가지고서 쌀이라도 좀 저고, 아니면 이제 뭐 생선이라도 좀 사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걸 지키고 있는 이제 아낙네, 그러니까 집사람이지.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버지가 이제 이때쯤 올 거야 하고서 고개 마루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몇 곡에 넘어가지고서 자기 아버지가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막 손 흔들고, 그렇게 고개를 넘고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인간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고개라고 해요, 고개. 아령 고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아이랑 고개에 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군도덕이라. 아이랑 고개 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있지만, 목적은 아이랑 고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랑 고개. 아리랑 힘들어 아래를. 그래도 고개를 넘어가야 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자, 오늘 이제 아주 특별한 뭘까.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여기 나오죠? 동그라미는 하늘이고, 네모는 땅이고, 세모는 생명. 어쨌든,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모음, 자음과 모음 있잖아요. 모음은 야, 여, 요, 우, 유, 이. 몇 자입니까 이거? 10자네. 그죠? 요 10자의 중심은 아, 오,
오란 말이에요. 몸의 중심 아오잖아요. 아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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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그럼 요 네모가 있다면 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자예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네모. 그 다음에 다시 또 네모. 마음. 우리들 마음이에요. 자, 지금 현재 요 아자가 썼으면 네모와 네모 다시 그냥 마음이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 하면은 몸이잖아. 네모, 오, 다시 네모. 몸이죠. 그 다음에 수 하면은 수에다가 위험한 게 숨. 그러니까 마음, 몸, 숨 할 때 음이 전부 똑같이 입이 다물어지면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마음, 몸, 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언어의 기본은 일단은 입이 오므라진 상태에서 일단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티베트에서는 옴이라고 해요. 옴. 모든 소리의 기본은 옴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음, 몸, 숨.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그럼 이게 하나면은 뭐냐고 하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세 개가 다 들었잖아. 마음, 몸, 숨. 이것을 이제 한문을 말하면 이제 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마음, 몸, 숨. 이 네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이거를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 나. 그렇잖아. 뻔하잖아요. 네. 지금 각기 다 있죠? 마음과 몸과 숨 다 있죠?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 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 노릇하기 위해서는 몸과 숨이 도와줘야 되고, 몸이 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숨이 도와줘야 되고, 숨이 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도와줘야 돼요. 역할은 전부 같기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다 같잖아. 마음과 몸, 마음, 몸, 숨이 하나. 이걸 지금 나라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가 아닙니다. 이 나 속에 담겨있는 참나. 이건 거짓나예요. 거짓나. 이거는 거짓나라는 거예요. 가짜,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담여있는 참나. 근데 아리안 고개 넘어가면은 거짓나와 참나가 따로 있지 않고 그대로 하나인데, 고개 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든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리안 고개 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우리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그러면 몸뚱아리 이거 없으면 이것으로 다 공부하잖아요. 비록 껍데기지만
공부는 절대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대 스님 껍데기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버리잖아요. 없어지니까.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가신 님, 참나를, 요 거짓 나에 담겨있는 참나를 버리고 가신 님, 때가 되니까 이제 가야지 뭐.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이제 돌아가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떻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정말로 내가 이번 생에 기필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죽음은 가까워지고 나 참나를 절대선인 그 자기 그 참나를 버리고 가신 저 껍데기는 심리도 못 가서 말하면 제발 아양폭에 넘어갈 때까지 그냥 참아다. 그러면 아양폭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돼 도대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만 되면 돼. 그것만 되면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는 그게 뭐냐면 삼기라고 해요. 삼기. 요 삼기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아양폭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냐? 용기. 일단 아양폭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마저 마음을 들이는 거다. 야, 그래서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정당에서 한 30년 선방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세속에서 이제 뭐 한 몇 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처사가, 자기 눈 떴다고 막 아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구도심이 아주 철저하다고 하면 눈치 볼 필요 없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가죠. 체면 때문에. 그 아산이라고 하는 그 체면. 못 가잖아. 구도심이 충출하면은 어딜 못 가. 별 사람인데 어디 뭐. 용기가 없는. 그래서 정말로 서분하지도 않는 그 자존심 그냥 놔버리고 과감하게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기가 있어요. 오기. 이제 기필코 해야겠다고 그 오기. 근데 선방에서 이렇게 한철 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고찰일 때, 이제 신참, 이제 뭐 한 2, 3년 된, 뭔가 달라졌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보고서, 밥이 넘어갈 수가 없지. 밥 먹는 게 완전히 머리할 수 있는 것 같지. 오기가 필요해, 오기. 정말. 그 강한 그 오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끈기. 정말로 멍청한 바보처럼 꾸준히 그냥 밀고 나가야 돼. 마음이 급해가지고서 내가 이번에 120일 건데 120일 하는 동안 안에 내가 기필코 해야겠다. 아주 어떻든 하지.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빨리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미련한 곰처럼 꾸준히 밀고 하는 그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꾀 많고 잔꾀 부리는 사람들은 수행 마량복에 못 넘어간다. 비릿, 용기와 오기, 끈기, 이 3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모두가 전부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 현재 열심히 살면 된다. 근데 언뜻 들어보면은 그럴듯하지만은 아주 굉장히 이것도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얘기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 현재가 끼어들지.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데, 과거 다 지나간 것이 겹쳐가지고 부질없어. 미래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돼? 과거, 현재, 미래는 아예 던져버려. 없어. 왜? 잠시도 이 우주는 멈춰 있는 상태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멈춰 있어야지 뭐라고 얘기하지. 멈춰 있는 순간이 없어. 근데 현재가 그냥 이름하여 바로 지금 여기. 이건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냥 통칭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용기와 오기, 끈기를 바탕에 두고서 일단 통째로 바라보면 아량복에 넘어갈 수 있는 최선 근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앞으로 17년 후에 이제 통일된다고 했잖아요. 2035년에.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만큼 바뀌어지느냐고 하면,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라 노래, 나라 국기, 나라 꽃, 나라 깃발, 나라 이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라 노래가 지금 아리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의 국가, 그러니까 나라 노래가 된다고 하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안 부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나라 국가인데 우리가 왜 불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근데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냐고 하면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적인 거, 선은 그대로 있지만 그 관념이 사라진다는 거. 이미 유럽은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의 국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노래가 좋은데 왜? 그쯤 되면은 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아리랑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정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로 아량 속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뜻, 앞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왜냐면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아량의 그 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헌 속에 있는 그 알의 뜻, 그러니까 한 가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뭐 십수 가지를 찾았잖아요. 근데 십수 가지를 찾아가지고서 정리해보니까, 아, 맞아. 진리의 상징을 우리는 명사로서는 한이라고 했고, 동사로서는 알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면서도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아리랑 노래 이제 한번 부르고 이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넣어간다 덕계비 꽃동산에 새봄이 왔으니 우리 모두 정다우게 봄나들이 나가서 우리 가슴마다 니네 꽃 피우세 우리 가슴마다 니네 꽃 피우세. 이제 박계비 꽃동산에 이제 꽃 피워야 돼. 고맙습니다.